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비보전제약 종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캔들에서 고가로 28.43%, 종가로 20.10%, 그리고 거래대금 120억 정도 움직였고, 상승한 거 대비 거래대금 크진 않죠. 아무래도 소형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형주에서 좀 흔들어댈 수는 있습니다. 차트로 봤을 때는 약간 컵 패턴의 모양새가 있어서, 그래도 좀 우상향이라서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살펴볼게요. 이 자료는 지금 화면 보시다시피 여기 동가치 유튜브 블로그에다가 올려드렸습니다. 비보존제약 비마약성 진통제인 오피란 제린. 이 회사가 네, 오피란 제린의 임상 및 상용화 전망. 비보존 제약의 오피란 제린은 작년 11월 품목 허가를 신청한 상태로 통상적인 심사 기간을 고려할 때 연내 허가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조만간 좀 허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모멘텀이겠죠. 이 종목의 주가를 상승시키는 모멘텀. 비보존 제약 측은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국내 판매 및 마케팅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또한 미국 시장에서도 임상 설계와 제형 변경을 통해 패치 형태의 경피 투여 제형을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오피란 제린이 허가를 받아 강력한 진통 효과와 중독성 위험이 적은 특성을 입증한다면 향후 마약성 진통제 대체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라는 소식이 있고, 비보존 제약의 최근 성과와 주요 사업 현황. 비보존 제약은 올해 2분기에 매출 209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4% 성장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재무제표를 좀 살펴볼게요. 비보존 제약의 오피란 제린을 비롯한 비마약성 진통제가 성공적으로 상용화된다면 국내외 의료시장에서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뭐 다른 건 아니고 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품목화가. 네, 그러면 뭐 하는 회사인지 알겠죠? 요거 볼까요? 여기 비마약성, 이 제품이 마약성 진통제가 아니라 비마약성 진통제거든요. 약간 마약성 진통제는 중독성이 있으니까 의존성이 좀 강하죠. 근데 비마약성은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마약성 진통제 대체제로 이 제품이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대체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뭐 시장에서 수요가 있을 거다. 그러면 수요가 있으면 많이 팔릴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비마약성 진통제 개발의 필요성.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 문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펜타닐과 모르핀 같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는 중추신경계를 억제해 극심한 통증을 완화하지만 과다 사용 시 호흡 억제로 인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남용과 부작용 위험이 적으면서도 강력한 진통 효과를 제공하는 비마약성 진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야기가 나온 게 비보존의 비마약성 진통제인 오피란 제린이죠.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좀 재무가 비보존 제약은 올해 2분기에 매출이 209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24% 성장했다. 이런 두 가지의 모멘텀, 재무적인 부분하고 품목화가 모멘텀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선은 재무적인 것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비보존 제약 제가 재무를 미리 좀 체크를 해봤는데 시간 관계상 이게 지금 3분기죠. 8월 14일. 부채 비율은 40%고요. 대차제 비해서. 그 다음에 자본율은 60%예요. 그래서 뭐 나쁘진 않아요. 대차제 지표가. 다만 이제 이 회사를 보니까는 그 손익계산서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순이익률이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 5.0% 5월 13일자 그러니까 2분기 때 3분기 때 아니 5월 13일자는 네, 이전 분기 때는 네, 마이너스 5%였고 당분기에는 마이너스 2.5%죠. 그러니까 순이익률이 마이너스야. 순이익률이 마이너스다 보니까 계속 이익잉여금이 줄어들고 있기는 하겠죠. 손해가 나고. 근데 이익잉여금이 결손금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무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나마 이제 뭐 자본율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뭐 괜찮긴 한데 여하튼 간에 순이익률은 마이너스라는 거.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영업이익률이 3.6% 이전 분기에 당분기에는 1.7%거든요. 그래서 이거 재무가 그렇게까지 뭐 호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나마 좀 증가한 건 있죠. 매출액이 이전에는 198억 원이었는데 당분기에는 208억 원. 그래서 5% 정도는 증가한 거 있어요. 그래서 뭐 재무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재무가 뭐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나마 좀 버티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재무가 그나마 뭐 버티고 있는 거지. 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작년 대비 몇 프로 성장했다. 성장할 수는 있긴 하겠죠. 작년 대비 뭐 20% 성장할 수도 있긴 하는데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재무가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재무로 볼 종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요거 재무제표를 좀 더 보면서 이야기 좀 해볼까요? 지금 말씀드린 건 제가 정리한 거래 가지고 여러분들도 직접 보시면 좋긴 하겠죠? 직접 봅시다. 우선은 5월 14일자 이전 분기. 근데 이 회사가 그 재무제표가 왜 그런가 싶었는데 뭐 매출액은 198억 원, 단위는 원이고 이게 그 영업이익은 괜찮죠. 그래도 괜찮은 게 아니라 그냥 플러스죠. 근데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더라고요. 마이너스 98억. 근데 당기순이익이 어디서 차감이 됐냐 봤는데 관계기업 관련해서 손익에서 이 계정에서 마이너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플러스예요. 영업이익 플러스인데 관계기업에서 그러면 관계기업에서 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개별 재무제표에서는 여기서는 괜찮아요. 여기 당기순이익이 그렇죠. 24억 원. 그 다음에 네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 관계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회사가 있고 자회사가 있잖아요. 자회사에서의 그 마이너스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손실은 뭐 자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차피 모회사 자회사 관계가 있는데 근데 뭐 모회사든 자회사든 간에 어차피 뭐 연결재무제표니까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건 좋은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심각하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영업이익이 3억 5천 이 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관계기업에서 여기서 마이너스. 그러다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5억 2천만 원 된 거지. 그러니까 모 회사는 그래도 괜찮긴 한데 자회사에서 비보전 제약에서는 괜찮긴 한데 자회사에서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 거지. 그래서 뭐 재무는 그저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그렇다고 너무 심각하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뭐 좋은 건 아니에요. 재무가 좋은 편은 아니라고 이야기는 할게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모멘텀이 이거밖에 없는 거죠. 아까 우리 함께 봤던 거. 여기도 있네. 10월 7일자 기사.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대체, 국산 38호, 신약, 촉각.
비보존 제약의 경우 신약 후보 물질 오피란제린 주사 제형의 국내 임상을 마치고 시작처로 품목 허가 심사 중이다. 그 모멘텀 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약간 뭐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지분연화. 뭐 지분연화는 오히려 매수 들어왔다겠죠. 볼티아, 비보존, 장내 매수가 들어왔다. 이두연. 그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올라가네요. 예. 그 다음에 지금은 그래서 한번 주목해 볼 필요 있죠. 그 대신 이제 종목 자체가 소형주라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되겠죠. 요 회사에 대해서 좀 소개는 해드렸으니까 어떤 회사인지. 요거는 이제 블로그에 있으니까 블로그 주소는 여기 있죠.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자세하게 핵심만 좀 말씀드렸어요.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차트는 되게 일반적인 차트 패턴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컷 패턴이라서 전형적인 패턴이고 그 다음에 수급은 워낙 그 소형주래 가지고 수급은 굳이 분석할 필요는 없어요. 약간 거래량으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약간 최근에 좀 거래량이 들어온 건 있으니까 주목할 필요는 있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볼까요? 그리고 소형주기 때문에 이 공매도 대차 이쪽도 큰 의미가 없어요. 네, 좀 뭐 특이하다고 한다면은 이제 비마약성 진통제라는 거지. 그게 좀 특이하다.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그 사업 분야가 범용성이 있진 않잖아. 네, 그런 가운데서 좀 움직이고 있다. 네, 이 정도 이야기할게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방송? 네,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네, 돈가치 TV에 오셔서 여기에 가입 버튼 눌러서 멤버십 가입해 주시고 네, 일로도 오세요. 네, 이 영상은 국내 주식에다가 여기다 올려둘게요. 그리고 여기 블로그에다도 여기 아랫부분에다가 네, 영상 링크는 해드릴게요. 원본은 여기 있겠죠? 링크 주소만 연결하는 거니까. 네, 여러분들 어떻게, 그리고 일로도 오세요. 가치 투자. 여기는 멤버십 종목 리딩 방송입니다. 여러 가지 멤버로 등록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렵지 않으시죠? 뭐 이 회사 이해하시는데. 진통제예요. 그러니까 마약성이 아닌 비마약성이라는 거지. 근데 비마약성인데도 불구하고 마약성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뭐 강력한 효과가 있다. 그래서 품목 허가가 되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걸 통해 가지고 기존의 마약성 진통제를 대체할 만한 강력한 수요가 있을 거다. 그런 거죠. 그리고 재무적인 부분은 너무 좋은 건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기본하고 그래서 뭐 재무적인 거는 그래도 기본을 하니까 다행인 거고 거다가 뭐 아까 그 지분은 좀 매수 들어온 게 있으니까 그건 긍정적인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지? 그 다음에 품목화가 그 재료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뭐 올해 연내 허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게 뭐 상승의 모멘텀이 되긴 하겠죠. 올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네,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안녕.